네, 안녕하세요. 물리강사 홍진수입니다. 26학년도 수능 물리학 1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26학년도 수능 물리학 1은 최근 3개년 동안의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예상되는 등급 컷도 45점 정도로 가장 좀 낮은 편에 속해요. 자, 진행 방식은 오답률 높은 5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차례대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오답률 높은 5문제는 20번, 17번, 19, 14, 18번이고 전기력, 전자기후도 그 외에 역학 3문제가 차례대로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0번부터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죠. 전기력 문제 중에서 그래프 해석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제대로 활용해 줘야 되는데, 자,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부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표현을 해주고, C는 아직은 몰라요. 자, 그 다음 어떤 것 좀 판단하셔야 되냐면 이 점근선의 방향, 발산하는 방향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방향 힘이 커지는 거니까 B가 P를 당기는구나, 그럼 B가 마이너스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A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건 이 점을 보면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실선과 점선이 각각 가인지 나인지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A, B, C가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 0이 돼버립니다.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만약 A가 음전하라면 요 0에서 A, B에 의한 전기력이 0이 돼요. 그럼 C에 의한 전기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A, B, C 전기력의 합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음전하가 되면 안 되고 A가 양전하구나 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죠. 이 점을 보고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8. 그러니까 X는 0에서 8과 요 0에서 0. 요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비교해보면 가와 나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A,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그대로지만 C가 작용하는 전기력만 변했어요. 방향이 변했죠. 그러면은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이 위치에서 0에서 4구나. 그러면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 4가 되는 거구나. 크기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이거 둘은 각각 같으니까 2N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정보를 통해서 기억 선택지가 해결되는 거죠. C가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커요.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2N인데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4N입니다.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력이 더 크니까 기억 선택지가 맞는 말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자, 이제 네 번째 비교가 될 텐데, 자, 요 점을 볼 거예요. 요 점. 자, 지금 0과 오른쪽을 비교해 볼 건데, 요것과 요걸 비교하는 거죠. 요 두 개를 비교.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AP 플러스 BP는 증가해요. 그런데 지금 C에 의한 전기력은 여기서는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이거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지금 나 상황에서는 얘 오른쪽으로 갈수록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는 지금 가에서 만약에 0에서 전기력의 합이 0이었다면 나에서는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니까 전기력의 합이 0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상황에서는 만약 여기서 평형을 이뤄서 알짜임이 0이었다면 여기서는 하나는 증가하고 다른 하나는 감소하니까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기력이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둘 다 증가하고 방향 반대인
가 상황에서가 전기력이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서 동그라미 기억은 가 상황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니은 선택지가 틀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디귿 선택지 볼 건데, 디귿 선택지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아이고, 이게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게 워낙 고난도 문제다 보니까 정보 처리해야 되는 게 많아서 분필의 개수를 다 썼네요. 흰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 비교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선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A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죠. 자, 여기서 자, A가 P에 또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에 비해서 커졌으니까 4보다 커진 거고요.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멀어졌으니까 감소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4N이었고 멀어졌으니까 감소해요. 그럼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4보다 작은 거고요. 근데 두 개 합쳐서 10 되어야 하니까 여긴 6보다 커야 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A,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6보다 크다. 따라서 디귿이 틀리다 해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7번 문제고요. 전자기유도 문제입니다. 자, 영역 1, 2, 3, 4가 있고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차분하게 문제를 푸는 걸 권장하고요. 자속 표현하고 그 다음 자속의 변화 표현해서 문제 해결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문제 하나씩 표현을 해보죠. 자, 일단 1.5D일 때 자기장이 유도 전류가 없어요. 그럼 자속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D일 때의 자속과 2D일 때의 자속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요. 진입하고 있는데 자속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지금 자기장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속의 합이 0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없이 얘가 여기를 플러스,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B0니까 1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영역 2가 그만큼을 상쇄시켜줘야 되고 길이가 2대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속을 먼저 표현을 해본다면 D일 때 자속이 0이고요. 2D일 때도 자속이 0이어서 자속의 변화가 0인 거라 유도전류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자기장의 세기는 4에서가 2에서의 2분의 3배라고 하니까 방향은 모르지만 여기를 2x라고 한다면 여기는 3x 1.5배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도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한데 지금 2.5D일 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그럼 2.5D를 지나는 그 순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나오는 자속이 증가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분했을 때 아랫부분에서는 자속의 변화가 없고요. 그럼 윗부분에서 나오는 게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건데 나오는 게 더 증가해야 되니까 영역 2는 나오는 방향이구나가 확정됩니다. 이걸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방향이 또 확정이 되는데 요거 이제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I0인 걸까지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3.5D를 지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3.5D 대략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윗부분에서는 2.5D일 때와 자속의 변화가 똑같아요. 근데 아랫부분에서 자속이 변합니다. 2.5D일 때는 아랫부분에서 자속의 변화가 없었는데도 EI0고요. 그러니까 이제 3.5D일 때는 윗부분에서의 자속의 변화는 2.5D일 때와 똑같지만 아래쪽 부분에서 자속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증가한다면 EI0보다 더 크겠죠?
근데 EI0보다 작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역 2와 3의 세기는 나와 있고 방향은 이거 보면서 정보를 처리해서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속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3D일 때, 4D일 때, 그리고 선택지에서 지금 5.5D일 때를 물어보니까 5D일 때와 6D일 때까지의 자속도 표현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칸은 요거 이제 가로 길이가 2칸이고 세로 길이가 3칸이기 때문에 6칸 6등분해서 좀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3D일 때는 플러스 1이 2칸, 그리고 플러스 2x가 2칸, 그리고 마이너스 2가 2칸 이렇게 되고요. 4D일 때에는 자속이 플러스 2x가 4칸, 그리고 마이너스 2가 1칸, 그리고 마이너스 3x가 1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D일 때는 플러스 2x가 4칸, 그리고 마이너스 3x가 2칸, 6D일 때는 플러스 2x가 2칸, 마이너스 3x가 1칸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자속이고요. 그 다음에 자속의 변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우선 2.5D일 때는 변화량 자체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x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5x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는 2x 마이너스 2고, 그러면 변화량이 플러스 x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변화량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 요 변화량만 생각을 해본다면 플러스 2x 플러스 x니까 변화량이 마이너스 x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 식으로 다시 한번 옮겨 적어주면 지금 2.5D일 때가 3.5D일 때의 2배라고 하니까 4x-2가 x의 그냥 2배 되는 거고, 계산하면 2x가 2여서 x가 1 나오는 겁니다. 자, 다 했네요. 선택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1은 플러스 1, 2는 2.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기억이 맞는 말. 다음 니은 3에서와 4에서 방향이 같다. 마이너스 맞는 말. 그 다음 디귿 5.5D일 때 유도전류의 세기 3.5D일 때 I0, 3.5D일 때 X, 5.5D일 때도 X, 똑같이 I0라는 거 확인됐고 디귿이 맞는 말 해서 정답 5번 되고요. 정석적으로 풀면 지금처럼 풀어야 되고 아마 이렇게 풀었을 때는 좀 시간의 압박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풀었을 때는 기억 선택지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전개를 해 나가야 시간 안에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좀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옮기면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해결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 때 일단 식 작성하자라고 강조를 많이 했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표현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 조건을 표현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A의 질량이 M, B의 질량이 2M. 이게 그림에는 없지만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읽어서 이거를 표현하고 이걸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자, 우선 A, 충돌 후에 멈춘다고 합니다. 그럼 충돌 전 속력을 EV, B가 정지였다고 하면은 꽝 충돌 후에 A가 정지하고 B는 속력이 V가 돼요. 자,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가 4K였다라고 한다면 충돌 직후 B의 운동 에너지는 2K가 됩니다. 질량 2M짜리가 V로 움직이니까. 즉, 운동 에너지가 절반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줄의 식을 좀 장황하게 작성을 할 건데, 자, 마찰 구간 1에서 손실 에너지를 W
라고 한다면 마찰 구간 E에서 손실 에너지는 EW입니다. 우리 변수 설정을 좀 할 건데 여기서 이 높이 라지 H를 XH라고 설정해서 X를 구해 볼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EXH가 됩니다. 그리고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데 이 마찰 구간에서의 높이 차를 YH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또 파악해야 되냐면 질량이 1대2죠. 그럼 구간 1에서도 등속도 운동하고 구간 2에서도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질량이 1대2고 에너지 손실량도 1대2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즉 높이 변화가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YH다. 여기를 YH라고 설정했으면 R과 S의 높이차도 YH다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표현을 해보죠. 자, 문제에서 P에서와 R에서 운동 에너지가 서로, P에서와 S에서 운동 에너지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럼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 M짜리가 높이 15만큼에 있었는데 높이 EH, 즉 EXH만큼 있으니까 마이너스 EXP가 돼요. 이게 P를 지나는 순간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S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높이 9H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높이 9H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15P에서 지금 YP만큼 에너지가 손실되고 그 다음 높이가 9H에 있으니까 9P만큼 뺀 나머지가 충돌하기 전 A의 운동 에너지예요. 그럼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3 마이너스 2분의 Y가 됩니다. 그러면 충돌 직후 B의 운동 에너지는 3P 마이너스 2분의 Y P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가면은 마찰 구간 지나면서 이 YP만큼 에너지가 손실되고요.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큼은 다시 또 운동 에너지가 될 거니까 질량 2짜리가 높이 9H에서 XH니까 9 곱하기 2 그냥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2 곱하기 9 마이너스 XP. 근데 이걸 풀었으면 그냥 18P 마이너스 EXP가 돼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식을 쓰고 있는 건데 이 둘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지금 변수가 많아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EXP, EXP가 똑같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래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 마무리하면은 2분의 5Y가 P 똑같으니까 다 약분하고 2분의 5Y가 3, 6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Y가 5분의 10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X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식만 갖고는 X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Y만 구했습니다. 자, 이제 안 쓴 조건 하나가 더 있죠. 문제의 또 중간에 보면은 Q와 R의 높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럼 Q와 R의 높이가 같다라는 걸 다시 식으로 옮겨주면 되고요. Q의 높이는 EX보다 Y만큼 작은 거고 R의 높이는 X의 높이보다 Y만큼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Q와 R의 높이가 같다는 걸 주황색으로 식 쓰면은 EX 마이너스 Y가 X 더하기 Y 5분의 12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X는 5분의 24가 되면서 정답은 5분의 24,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자, 그래프 해석 문제라고 좀 만만히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기선 이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가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포인트였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 이 정보를 해결할 수 있는가예요. 자, 정지 상태에서부터 등가속도 운동할 때 제가 이제 개념 때부터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자,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른 속도와 변위 요거 이제 보면 속도 시간이 0일 때 속도가 0,
V, 2V, 3V 이렇게 증가한다면 변이는 S, 4S, 9S, 아니 0S, 4S, 9S. 자, 이렇게 제곱수로 증가한다. 이런 비율 관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문제에서 가속도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상대 속도 개념을 좀 더 활용한다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편하게 푸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여기서 처음에 A의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기가 좀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A는 지금 시간 t0일 때 속도가 0이 되고요. B는 2t0일 때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2t0에서 0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정지죠. 정지에서 0까지 시간 2t0 동안 ED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럼 시간 t0 동안은 그거의 4분의 1배, ED의 4분의 1배, 2분의 1D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는 거꾸로 2분의 1D만큼 움직여서 정지인 거라, 자, 여기가 2분의 7D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t0인 순간 B의 위치는 여기가 ED보다 2분의 1D 이전, 즉 2분의 3D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 운동의 대칭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상대 속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때 만납니다. 근데 A와 B의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일정하고 두물체 사이의 거리 변화는 시간에 비례해요. 즉 시간에 따라 점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두물체 사이의 거리가 0이고요. 점점점 멀어지는데 이게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시간이 0일 때 두물체 사이의 거리는 2분의 7D고, 시간이 t0일 때 두물체 사이의 거리는 2분의 4D에서 이제 2분의 3D까지 2분의 5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2분의 7D, 여기는 2분의 5D. 지금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간을 비교해보면 여기가 7대 5가 되어야 하고요. 그럼 요만큼이 2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속도 0이라고 하면은 지금 0이라고 하면 여기가 5만큼 변하고, 그 다음에 B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요만큼이 2니까 요만큼이 3이죠. 그래서 B는 0에서부터 3의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뭐 3V 정도로 표현하면 되고요. A는 0에 대해서 시간 5가 지났기 때문에 속도가 5V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만나는 순간 A와 B의 속력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3분의 5 정답 2번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에 주어진 조건부터 옮겨 적어 보죠. 자, B와 C의 질량은 같다. B의 질량 몇 mxm, C의 질량도 몇 mxm. 자, 그 다음에 힘 표현해 보면 A에는 중력 5mg, mg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R자 힘은 가속도가 5분의 2g고, 그 다음에 나에서 C의 가속도는 3분의 1g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표현해보면 빗면 중력 F, 여기도 빗면 중력 F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경사면 같은 질량이니까 빗면 중력이 같죠.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질량이 5, 가속도가 5분의 2g니까 R자 힘이 2고요. 그럼 장력이 3입니다. 그러면 B의 장력도 3이죠. 같은 방법으로 D에 작용하는 R자 힘은 3분의 1이고, 그럼 D에 걸리는 장력이 3분의 2입니다. 그럼 C에 걸리는 장력도 3분의 2죠. 자, 나에서 B와 C를 비교해보면 질량은 같은데 가속도는 5분의 2 대 3분의 1, 즉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C에 작용하는 R자 힘의 5분의 6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5분의 6배다 라는 식을 쓸 거고요. B에 작용하는 알짜임 방향까지 고려해서 3-F가 C에 작용하는 알짜임 3분의 2 더하기 F의 5분의 6배다 라고 식 쓸 거고, 계산하면 15-5F가 4 더하기 6F 되기 때문에 F가 1이라는 거 하나 나오네요. F가 1. 자, 그럼 F가 1이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2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OM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2예요. 그럼 알짜 힘이 2니까 B의 질량도 OM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의 질량도 OM 되겠죠. 자, 이제 가상황으로 넘어와서, 자, B의 질량도 OM, C의 질량도 OM입니다. 그럼 장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장력을 구하기 위해선 내력이니까 알짜 힘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힘 다시 표현해보면 여기 O, B 빗면 중력 F가 1이었고요. C에도 빗면 중력 1입니다. D 1이죠. 자, 그러면 가에서 A, B, C, D를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작용하는 힘 2mg, 그러니까 5 빼기 111 이어서 2 때문에 전체 질량 5551, 전체 16 곱하기 가속도고요. 따라서 가에서의 가속도는 8분의 1g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TP를 구하고 싶은데 이것도 그럼 P가 연결되어 있는 B에 집중하거나 C에 집중하거나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요 B에 집중한다라고 쳤을 때 B의 빗면 중력뿐만 아니라 B에 걸린 장력까지 고려해야 돼서 조금 더 귀찮습니다. 자, 이제 관점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서 A와 B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덩어리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전체 질량 10m 곱하기 가속도 해서 8분의 1 곱하기 10 해서 4분의 5mg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TP가 있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A, B를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5mg 빼기 1 빼기 TP 때문에 질량 10m짜리가 8분의 1g로 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해서 4분의 5 되는 거고요. 아하, 여기서 TP는 4분의 11 되는구나 해서 정답 마지막에 mg만 붙여주면 되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차례대로 봅시다. 두 개의 수소 원자핵이 합쳐져서 중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량이 결손돼요. 그러면 질량이 작아지는 거니까 반응 전 질량이 반응 후 질량보다 크다. 그 다음 질량수. 자, 3, 4. 그럼 3은 4보다 커? 틀린 말. 그 다음 핵 융합 반응이고요. C가 맞는 말. 정답 디귿. 자, 이어서 2번.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B와 C가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 건 하나밖에 없죠. A가 반자성체. 그럼 A가 반자성체입니다. 자, 근데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했어요. 그럼 B에 놓았을 때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크고요. 그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구나. 청력이 작용하는구나. 청력이 작용하기 위해선 자화를 유지하는 물체가 있어야만 하고, 그럼 B가 자화를 유지하는 물체 강자성체구나. 그럼 C가 자연스럽게 상자성체가 되고, 상자성체도 자화를 상실하고 반자성체도 자화를 상실하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빠르게 떨어지는구나까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배열한 건 4번 되겠네요. 이어서 3번 전자기파 문제고요. 기억 선택지가 조금 생소하다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엉뚱한 거죠. 자, A와 C는 전자기파, 빛입니다. 그리고 B는 초음파, 음파예요. 기억 선택지, 빛의 속력은 음파의 속력보다 크다. 기억은 당연하게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B, 음파는 역학적 파동입니다. 입자와 입자의 상호작용 때문에 전달되는 파동이에요. 그러면 초음파는 진공에서 진행한다. 틀린 말. 전자기파는 진공에서도 진행하지만 초음파는 진공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디귿 선택지.
자, 진공에서의 속력이 C로 동일하기 때문에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작아요. 자, 그러면 A는 C보다 파장이 깁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A가 C보다 작아요. 그럼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디귿 선택지가 맞는 말,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어 원자 모형 문제고요. 자, 일단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일단 자료 자체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면 이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양자수에 따른 그림을 그릴 때 두 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제 원자핵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 그림인 거고요. 그림은 양자수가 커질수록 궤도 반지름이 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간격으로 나타낸 그림은 에너지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에너지는 양자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양자수가 커질수록 점점 간격이 조밀해져요. 뭐 그냥 혹시나 의구심이 들었다면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선택지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 A와 B를 비교하네요. 에너지는 A가 B보다 큽니다. 그러면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하니까 A가 B보다 작아요. 기억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B와 C를 비교하네요. 자, 에너지는 B가 C보다 큽니다. 그럼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하니까 진동수는 B가 C보다 커요. 니은 맞는 말. 그 다음 디귿 D에서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물어보는데 D에서는 양자수 2에서 1로 전이하는 겁니다. 그럼 2와 1의 에너지 차이, 즉 10.2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맞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자, 5번 문제에 니은 선택지만 낚이지 않으면 괜찮았을 거고요. 자, 정말 많이 강조를 했죠. 입사각, 굴절각은 진행 방향과 법선 사이의 각도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기억, 디귿 한 번에 얘기를 해보면 V는 F람다고요. 한 번 만들어진 파동은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진동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은 파장에 비례한다. 자, 파장은 A에서가 4, 그럼 B에서가 3이니까 속력은 A에서가 크다. 기억이 맞는 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한 번 만들어진 파동은 진동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주기도 변하지 않습니다. A에서의 주기가 T제로니까 B에서의 주기도 T제로. 디귿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를 얘기해보면 입사각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자, 파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진행하고요.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 요게 법선입니다. 자, 법선과 진행 방향 사이의 각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요 각도가 30도, 그럼 요 각도가 60도니까 입사각이 60도구나. 니은이 맞는 말이 아니라 니은이 틀린 말 해서 정답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간섭 지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일관된 방법으로, 정석적인 문제풀이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부등식 문제로 문제를 해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그림을 보면서 판단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경로차는 위치에 대해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P와 Q 범위 내에서 경로차가 연속적으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P에서의 경로차, 그 다음에 Q에서의 경로차 구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한 칸이 반파장이에요. 그럼 S1에서 P까지는 한 칸, 두 칸. 그 다음, S2에서 P까지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니까 경로차가 네 칸입니다. 즉, 반파장의 4배인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4라고 쓸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Q에서의 경로차도 계산할 수 있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그 다음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7 빼기 3.
4칸,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4배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보강 간섭하는 지점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시작 위상이 동일하다면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보강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시작 위상이 반대죠. 그럼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보강입니다. 그럼 이거에 홀수배를 만족하는 개수를 세라와 같고요. 그러면 2분의 람다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홀수의 개수를 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13, 마이너스 13 해서 총 4곳, 정답 2번이라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이기도 한데요. 자, 이건 정확히 대칭인 점에서 경로차가 0이에요. 네. 상쇄 간섭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되는 마디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경로차가 반파장의 2배가 되는 마디선입니다. 그리고 또 상쇄 간섭하는 점이 또 존재하죠. 여기. 여기. 그럼 얘는 그림에는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고요. 그럼 여기가 경로차가 반파장의 4배가 되는 반파장의 4배가 되는 이런 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서 보강 간섭하는 지점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하나, 둘, 뭐 반대로 셋, 넷 이렇게 해서 4곳 될 거고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충격량 문제예요. 자, 우선 A 질량이 2m, B 질량이 m인 거 꼭 표현해 줘야 되고요. A 높이 4h에서 내려오니까 충돌하기 전 속력이 2v0. B는 높이 h에서 내려오니까 충돌하기 전 속력이 v0인 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2v0라는 건 바로 파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선택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자, 0에서부터 t0까지고요. 그럼 0에서부터 t0까지 A의 속도의 변화량과 B의 속도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은 A가 B의 2배니까 기억,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T0에서 2T0까지 A의 운동량의 변화량, T0에서 2T0까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가 V0만큼 변했죠. 네, 그래서 EMV0이기 때문에 니은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디귿, 벽과 충돌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 물어보는데 평균 힘은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고요. 자, 걸린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걸린 시간은 2대1, 운동량의 변화량은 4대1이기 때문에 계산 마무리하면 2대1 돼서 디귿이 맞는 말. 정답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특수 상대성 이론 문제는 관찰자, 관찰 대상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자, A가 측정한 B의 길이와 C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C가 측정한 C의 길이가 L이라고 해요. 그럼 B가 측정한 B의 길이가 어떠냐라고 보는 건데 숫자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C가 측정한 C의 길이 고유 길이고요. A가 측정한 B의 길이는 수축 길이, C의 길이는 더수축입니다. 수축, 더수축. 자, 이런 비교 논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조금 까다롭다면 그냥 숫자를 대입해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 여기 한 1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한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더 수축돼서 10 된 거고요. 여기서 덜 수축돼서 10 되는 거니까 얘는 20보다 작아야 됩니다. 대략 한 15 정도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선택지 B가 측정한 B의 길이는 C가 측정한 C의 길이보다 작다. 기억 선택지가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 아이고, 네, 설명은 다 해놓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시간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있네요. 자, 문장이 블라블라 길긴 하지만 자, 고유시간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A가 볼 때 C가 Q를 지나는 순간부터 C가 P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A가 볼 땐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시간이 아니죠. 근데 C의 입장에선 나는 가만히 있고 내 눈앞을 Q가 지나고 내 눈앞을 P가 지나기 때문에 C의 입장에선 한 지점 발생 두 사건 사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블라블라 걸린 시간은 C의 입장에서가 고유 시간이고요. A의 입장에서가 팽창 시간인데 그 팽창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 0.9c분의 D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C가 측정했을 때 걸린 시간은 팽창 시간보다 작다. 즉 0.9c분의 D보다 작다 돼서 니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P와 Q 사이의 거리. 자, A가 측정했을 때가 고유 길이, B가 측정했을 땐 수축 길이, C가 측정했을 땐 더 수축 길이고요. 수축 길이는 더 수축 길이보다 크다. 디귿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9번.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드디어 수능에 나왔네요. 자, 이 문제는 힘의 작용점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작용점. 지금 여기서 사람과 받침대 있는데 구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로 구별하겠습니다. 자, 받침대. 자, 우선 문제에 나와 있기를 받침대의 무게는 100N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받침대에 작용하는 중력이 100N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받침대 사이에는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사람이 받침대를 누르는 힘 N, 그리고 받침대가 사람을 미는 힘 N, 작용 반작용 고려해서 표현. 그 다음 지금 줄이 사람을 당기는 힘이 350이라고 합니다. 줄이 사람을 당기는 힘 350. 근데 하나의 줄은 양쪽에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기고 줄이 사람뿐만 아니라 줄이 받침대에도 연결되어 있죠. 그럼 줄이 받침대를 당기는 힘이 350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 여기서 아래 방향으로 사람의 무게가 있겠죠. 자, 이게 다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0이어야 돼요. 그러면 N이 사람의 무게가 N 더하기 350이고요. 그 다음에 받침대 입장에서는 자, 위로 350 있고 아래로 N과 100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N이 250인 걸 알았고요. 그럼 N이 250이기 때문에 사람의 무게가 600인 것도 알았습니다. 다 파악했네요. 선택지 판단 해보죠. 기억 선택지. 사람의 무게 600N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받침대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 얘기하는 거고 200이 아니라 250입니다. 니은 틀린 말. 디귿 선택지. 사람이 P에 작용하는 힘과 P가 사람에 작용하는 힘,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럼 작용 반작용, 기억 디귿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단답형 B의 운동량, 나중 운동량을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B는 A와 충돌함으로써 오른쪽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죠.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 네, 얘가 지금 5분의 3P인 거고요. 그 다음 C랑 충돌함으로써는 왼쪽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고, 네, 이건 C가 B에 작용한 충격량. 얘가 5분의 1P라는 얘기죠. 그러면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를 판단해야 나중 운동량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B가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플러스 P 플러스 5분의 3P 마이너스 5분의 1P라서 플러스 5분의 7P가 되어야 해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B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P 플러스 5분의 3P 마이너스 5분의 1P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3P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객관식이잖아요. 선택지를 보니까 5분의 7P가 없어요. 이거죠. 네,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긴 하는데 해설하는 거니까 조금 더 차분히 다시 얘기를 해보면 문제에서 A의 질량이 4m, B의 질량이 2m이라고 합니다.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요. 자,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두 물체는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B가 먼저 충돌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B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만약에 A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면 당연히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A, B는 충돌하지 않겠죠? 그럼 B가 당연히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건 왼쪽으로 움직이건 B는 왼쪽으로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 운동 방향이 왼쪽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5번. 자, 11번 전형적인 전반사 문제고요. 각도의 차이를 통해 굴절률의 대수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선 여기 60도 정삼각형이고요. 여기가 60도 직각이니까 30도. 그럼 이 각도가 60도가 되는구나. 직각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60도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도 60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타1은 60도보다 커요. 자, 그런데 세타2가 지금 세타1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지금 두 점을 비교해보면 B와 공기에서가 더 꺾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굴절률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면 자, 공기는 굴절률이 1로 제일 작고요. 그것보다 A가 더 큰 거고 그것보다 B가 더 큰 겁니다. 더 꺾이니까. 그 다음 지금 C와 공기 경계면에서는 전반사를 한다라는 건데 그럼 굴절각이 90도보다도 더 크다라고 인식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는 더 꺾임이라고 보시면 돼서 C가 더 크다가 돼요. 그럼 이렇게 대소관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선택지 판단이 됩니다. 기억! 굴절률은 A가 크다. 틀린 말. 그다음 니은 굴절률이 크면 속력은 작아요. 그럼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으니까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니은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디귿 선택지. 자, 디귿 선택지 같은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세타1을 증가시켰을 때 전반사를 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세타1을 거의 극단적으로 증가시켜서 거의 90도가 되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도 거의 90도가 되게 굴절을 할 거고요. 그럼 이 경계면에서 이렇게 꺾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각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전적으로는 지금처럼 푸셔야 되고요. 그럼 입사각이 오히려 더 작아지니까 전반사를 못한다라고 판단해서 디귿이 틀린 말이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물질파 파장 문제인데 질량과 운동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물질파 파장의 제곱을 바로 도출할 수도 있고 속력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속력, 운동량, 파장을 물어보기 때문에 속력을 바로 도출해 볼게요. 자, 질량 M짜리가 속력 V로 움직일 때 운동에너지 E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량이 2M인데 운동에너지가 8E0니까 속력이 2V구나. 질량이 3M인데 운동에너지가 3E0니까 속력이 V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운동량은 1 곱하기 1 그냥 P, 2 곱하기 2 4P, 3 곱하기 1 3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하죠. 그럼 1분의 1, 4분의 1, 여기 3분의 1이라고 할 거고 통분을 할 거니까 12를 곱해주면은 여기는 12람다, 여기는 그냥 3람다, 4람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정량적인 값을 물어보기보단 대소관계만 비교하고 있네요.
대소관계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 다음 니은, 운동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 틀리죠. B가 더 큽니다. 디귿, 물질파 파장은 A가 C보다 짧다. 틀리죠. A가 12람다로 더 큽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어려운 건 아닌데 정말 번거로워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됩니다. 직접.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로 구별할 겁니다. 첫 번째, S1은 닫혀 있고 S2가 열려 있을 때 D2와 D4가 켜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끊겨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왼쪽 회로, 오른쪽 회로가 있는 건데 왼쪽 회로는 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회로가 켜지려면 지금 여기가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PN 지나야지 둘 다 켜지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통해 2와 4는 확정이 됐네요. 그럼 1과 3은 둘 다 역방향일 수도 있고 적어도 하나는 역방향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는. 다음 두 번째. 자, 스위치 1은 열려있고 스위치 2가 A에 연결되어 있을 때 켜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극입니다. 그럼 이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 이쪽으로는 못 가요. 그럼 일단 일로는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D1을 통과할 수 있다면 여기도 켜져요. 네, 지금 켜지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서 D1으로 통과할 수가 없구나. 그럼 여기가 NP가 되어야 하는구나. 여기 켜지는 게 안 되는구나 라는 거 확정됐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첫 번째 경우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역방향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근데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지금 D1은 PN 순방향이 돼버리니까 D3가 역방향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가 NP라고 확정이 됐어요. 끝났습니다. 자, 선택지 판단 해볼 거고요. 기억, X는 P형 반도체 맞는 말. 그다음 니은 선택지, 스위치 1이 닫혀 있고 스위치 2가 열려 있을 때, 즉 첫 번째 상황 빨간색 상황이고요. 빨간색 상황일 때 D3의 역방향이어야 한다.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니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동그라미 기억 어떠냐 물어보는 건데 세 번째 경우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B에 연결되고 스위치 1이 열려있고 스위치 2가 파란색일 때, 자, 그럼 여기서 출발. 그러면 이렇게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얘가 역방향 돼버리네요. 그럼 1로는 못 가네요. 그럼 3와 4만 켜진다. D3, D4가 되는 거고, 따라서 디귿이 맞는 말. 정답 5번. 자, 이어서 15번. 15번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예. 자, 우선 A와 C의 전류의 세기가 같다고 해요. X, I0. 여기도 X, I0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를 구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P와 Q를 비교해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데, 자, 일단 얘는 AC 합성 자기장과 B 자기장으로 구분해서 방향 판단 먼저 해볼 겁니다. 자, Q에서는 B 전류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근데 Q에서는 A와 C 중에서 전류의 세기는 같은데 C에 대해 가까이 있기 때문에 Q에서 지금 C가 더 우세합니다. AC 합성자기장은. 근데 합쳐서 0 돼야 되니까 AC 합성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어야 하고요. 그럼 C가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C가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나오는 자기장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해야 방향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P점을 다시 보면은 P점, 그럼 B 전류는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서는 A가 우세하고요. 근데 Q점을 보면은 AC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칸, 2칸이었어요. 그럼 P점은 마찬가지로 2칸, 3칸이죠. 자,
만약에 A가 나오는 자기장을 만든다면 P와 Q에서 AC 합성 자기장이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도 0이 되어야 하니까. 자, A가 더 우세한데 나오는 거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A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이 정도 이제 방향을 다 판단했으면 그 다음에 식 써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표현을 해보죠. 참고로 여기가 한 칸이 D니까 요만큼이 루트 2D고요.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2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A, B, C가 만드는 자기장 표현해 볼 건데 Q부터 표현을 해보죠. A로부터 들어가는 방향 3칸 떨어져 있고 X. 자, B로부터 들어가는 방향 2분의 루트 2 떨어져 있고 1I0. 그러면은 계산하면 루트 2. C로부터 나오는 방향 2칸 떨어져 있고 X. 근데 합쳐서 0. 그러면 6분의 X가 루트 2라는 거니까 X는 6루트 2. 똑같은 방식으로 P점에 대해서 표현해보면 자, A로부터 들어가는 방향 2칸 떨어져 있고 X, B로부터 들어가는 방향 루트 2, C로부터 나오는 방향 3칸 떨어져 있고 X고요. 자,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B0인 건데 X가 6루트 2니까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여서 마이너스 2루트 2입니다. 그럼 2루트 2를 B0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디귿 선택지 R 점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R에서는 A에 의해 들어가는 방향 2분의 X, X가 6루트 2니까 바로 쓰면 3루트 2. B에 대해 나오는 방향 루트 2. 그 다음 C에 대해 나오는 방향으로 한 칸 떨어져 있고 X니까 6루트 2. 계산하면 7 빼기 3이니까 4루트 2가 되고요. 2루트 2가 B0니까 4루트 2는 2B0. 따라서 여기가 2B0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판단 마무리해보면 기억 맞고요. 니은 틀려요. 6루트 2. 디귿 틀려요. B0가 아니라 2B0 해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수능 해설 강의 마지막 문제네요. 조금은 허무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법한 문제인데 9월 평가원에서 연력학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수능에선 연력학은 조금 난이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같이 해결해보죠. 전형적인 문제고요. 각 과정에서 QW 델타 U의 부호와 크기를 파악하면 됩니다. Q 나와 있고 W 델타 U 채워주면 됩니다. 0인 거부터 채울 거예요. 자, AB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 CD 과정도 부피가 일정, BC 과정에선 온도가 일정, DA 과정도 온도가 일정. 그 다음 AB 과정에선 온도가 증가하니까 델타 U의 부호가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자, Q는 W 플러스 델타 U니까 여기 플러스 2Q0겠구나. 그 다음 BC 과정에선 부피가 증가하니까 W의 부호가 플러스, 여기도 부호가 플러스 3Q0. 자, 그리고 DA 과정에서 여기 마이너스고요. 1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Q0, 여기도 마이너스 2Q0 되겠습니다. 선택지 판단,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2,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열효율, 흡수 열분의 한 1이고요. 자, 흡수하는 과정은 2개, 5. 그 다음에 1은 3만큼이라고 1만큼 1을 받았으니까 3 빼기 1 해서 2. 계산하면 0.4. 니은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 디귿이네요, 이게.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니은 선택지. 니은 선택지는 B와 D에서의 압력, 기체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PV는 nRT인 건데 B 기준으로 서술을 해보면 B에서는 부피는 작지만 온도는 커요. 그럼 압력이 당연히 더 커야 하겠죠. 해서 니은 압력은 B에서가 크다.
니은이 맞는 말. 정답 5번 되겠습니다.